가장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그래도 난 출마할 거야라고 해가지고 강행을 했고 후보자 등록까지 했습니다. 후보 등록했는데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다. 후보 등록됐는데 후보가 죽어요. 네. 교통사고로 죽어요. 후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는 추가로 못합니다. 정권의 쟁취에 너무 성급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거나 또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 민주당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산 평산마을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날 공교롭게도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일단 색깔이 다른 부분만 보면 치욕을 느끼며 당 떠난 분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꽤 수위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안에서도 이른바 비명계의 움직임은 정중동 상태로 계속 있었죠. 이제 그러나 이번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올린 내용을 보면 조금 수위를 높였다는 느낌 분명히 듭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이 일극화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해서 다양성 또 다양한 목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을 하고 반성하자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말한 건 두 가지가 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가 치욕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사과라는 분명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도 내일 지금 평산마을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예방하는 걸 직전에 두고 한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치욕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세한 내용을 보면 지난 총선 때 이른바 비명행사 친명행제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 당에서 쫓겨난 사람들 제발로 떠난 사람들 이분들이 어떻게 느꼈을 그 치욕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 대한 주도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이런 그 비명계의 있던 그 이야기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치욕이라는 굉장히 수위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걸 그냥 반성하고 성찰하자 뭐 다양한 목소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과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개 숙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당연합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 사과를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경수 지사의 이 발언이 조금 수위를 높이고 요구 조건이 강해진다고 한다면 아까도 그 조응천 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사법 리스크까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월 말에 결심이 되고 3월 달에 2심 선고가 난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에서 김경수 지사를 그 선두로 해서 저러한 공식적 요구, 공개적 요구가 좀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좀 더 일관되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춘 부의장님, 제가 말하는 인물들이 만나 들어보세요. 누가 사과를 해야 사과를 누구한테 하라는 건지. 치욕 느끼며 당 떠난 분들 뭐 공천 과정에서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뭐 서른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건지 또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했다 뭐 공천 과정에서 말들도 많았던 뭐 양문석 의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특정해서 하나 주체를 김경수 전 지사가 말한 겁니까? 글쎄요. 주체는 결국 그 이재명 대표를 말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총체적인 좀 사과를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뭐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한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도 뭐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면 유감이다라고 사과를 표명할 수 있죠. 다만 저는 그 치욕을 느끼며 당 떠난 분들의 사과해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치욕을 느끼면서도 당에 남은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뭐 임종석 전 실장이나 아니면 뭐 박용직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치욕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서른 전 의원 어쨌든 당을 나가셨으니까 나가신 다음에도 계속 오히려 저희 당을 향해서 또 다른 모욕을 치욕을 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에게까지 다 사과를 해야 되는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뭐 일극 체제라든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소리는 필요하지만 그것도 매우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융합이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렇게 당을 떠난 치욕을 주고 나가게 한 사람까지 다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당의 이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 안에 남아 계신 분들에 대한 좀 유감 표명이나 이런 좀 다원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필요는 저는 동의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욕이란 단어가 주는 상징적인 무게감이 있어서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구분응선을 지나고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뭐 여당은 어제 뭐 사법 리스크 구분응선 넘었다 뭐 이 얘기를 했죠. 강재래 변호사님. 네. 조응천 단장 민주당 후보 없이 대선 치를 수도 이 말 말고도 김동연 지사도 여러 매체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이 1심에서 징역 1년이라는 당선 무효형 100만 원보다도 굉장히 높은 형이 선고가 되었는데 항소심이 2월 26일에 결심을 한다라고 법원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부가 신권을 받지 않는 것이 3월 12일 정도까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고 자체가 3월 중순 정도에는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2월 정도까지 탄핵 심판에 대한 기일들이 잡혀 있는데 잡혀 있는 기일들만 하고 한 달 정도 뒤에 선고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3월 정도에 선고가 나오고 만약에 그때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 모드로 갔을 때는 60일 내에 대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의 일격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하고 근데 후보 등록 이후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된다면 그때는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후보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조응천 의원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명계 쪽에서는 아마 김경수, 김동연 이런 후보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더욱더 부각을 시키려는 이런 모습들이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문 전 대통령 예방 하루 전날 다른 누구도 아닌 김경수 전 지사가 치욕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내일 저희 아마 뉴스탑 테러스 짚어보겠지만 평산말 분위기를 한번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